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뵈야 되겠죠? 오늘 그 멋진 여러분들을 보니까 자주 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긍정의 에너지 인성으로 소통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죠? 네.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죠.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참 많지만 사람에 대해서 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마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거는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본래의 모습인지 이런 거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1강에서는 주로 이제 그 요즘에 인성이라는 주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 인성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저는 이제 동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만은 그 인성에 대한 정의도 함께 공감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갈 때에는 그 인성이라는 요소로 소통을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의 동심으로 소통을 하면 참 대화가 잘 될 거다. 소통이 잘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주제를 넘겨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다면 인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돈이 좋으세요? 사람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이렇게 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둘 다 좋다. 요즘에 그 사람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도처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 돈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제한된 돈은 정해져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유조 지폐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유조 지폐, 그죠? 유조 지폐를 감별하는 게 요즘에는 고도로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기계가 해주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유조 지폐를 감별한다고 전제를 둘 때 유조 지폐 감별하는 그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제대로 유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을까? 1번, 정상적인 화폐를 공부한다. 2번, 유조 지폐를 공부한다. 3번, 유조 지폐와 정상 지폐를 같이 공부한다. 몇 번 같아요? 3번. 3번. 이거는 땡입니다. 땡. 3번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1번을 하셔야 돼요. 1번을. 왜냐하면 자, 정상 지폐는 변하지 않죠. 하나만 공부하면 되죠.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제대로 알면 나머지를 다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유조 지폐를 공부하게 될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유조 지폐는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진화하겠죠. 수만 가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억되고 공부한 것이 유조 지폐일 경우는 집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진화된 것은 잡아내기 어려울 거래요.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가 정답인 것처럼 다수가 선택을 합니다. 유조 지폐도 알고 정상도 알게 되면 많이 아니까 내가 구분할 수 있겠지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무슨 얘기냐면 유조 지폐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폐는 하나고 유조 지폐가 수만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본인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 지폐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인성 주제하고도 관련해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 사람의 가장 오리지널한 모습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이제 1강 그 강의 주제가 이 동심, 인성이라는 건 동심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끌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한 3가지 정도를 들라 하면 뭐를 드실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3가지를 한번 들어봐라. 뭐 얼뜻 잘 안 떠오르죠?
고속도로가 아주 잘 이렇게 깔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를 많이 다녀본 그 사람들은 도로 참 마음에 든다. 화장실도 요즘에는 그 시골 오지를 가더라도 대중 그 화장실을 보면 참 잘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IT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컴퓨터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지구촌에서도 다 인정할 만큼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배달 빨리빨리 돼야 안 돼요? 총알 배송 돼야 안 돼요? 되죠.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딱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흥이 더불어서 서로가 그룹지어서 함께 노는 거잖아요. 흥 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바람 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무리지어서 놀기를 참 즐기는 민족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 혹시 그 길거리 응원에 대한민국을 외쳤던 기억 나세요? 네. 그 세대인가요? 네. 뭐 목소리가 잦은 그 친구는 그 세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흥의 아마 산실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들이 길거리 응원에서 한번 누벼봤던 충분하게 우리 내면에 있는 흥이라는 그 마음의 길을 펼쳐봤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그죠? 요즘에는 또 한류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그 우리들의 그 정서를 담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드라마나 스타들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죠. 그거 역시 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흥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는 거 공감하시나요? 두 번째는 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해외에 많은 그 사람들과 접촉해가면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는 참 인간미 좋고 정이 넘치고 뭔가 더 이렇게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에 힘이 있더라.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정이라는 단어가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굳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2014년도에 그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알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인성이 안 됐으면 얼마나 텔레비전 보기, 뉴스 보기가 부끄러우면 전 국민들이 나서서 인성이라는 것을 교육법으로 정해서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기업체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정도냐,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정,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자존심 아니냐. 그래서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인성이 넘쳐서 인성교육법을 만들지 아니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정 떨어지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정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사수하기 위해서 아마도 저런 그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정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한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자랑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내세워보고 싶었어요. 이 한 할 때 한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수천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복할 때도 이 한자를 쓸 수 있는 거고 한글 할 때도 이 한자를 쓸 수 있는 거고 한옥, 한식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한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할 때도 이 한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의미적으로 그 인성, 오늘 그 저하고 주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를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가운데 할 때의 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가운데, 한가운데라는 말 쓰잖아요. 그럴 때 한은 어떤 의미가 있죠? 중앙,
딱 맞다, 알맞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족이다라고 할 때의 한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크다, 포용, 크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크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보편 원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의미를 잘 공부를 하다 보면 대단히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이 앞으로 인성의 요소의 핵심적인 요소를 끌어낼 만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글자를 대변할 만한 근거로서는 대한민국이 종교가 가장 많답니다.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만큼 인구 대비 종교가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많은 종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한의 철학이 충분히 스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흥과 정과 그다음에 한이라는 세 단어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자랑거리들의 공통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 본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민족은 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그 인성이라는 부분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인성에 대한 정의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개념이 천태만태이겠지만 저는 조금 좁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가장 사람다움의 모습, 그다음에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다라고 해서 동심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세요? 오, 나왔네요. 그죠? 요즘에 잘 나가는 스타 아닙니까? 예. 송중기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진이 좀 더 흐려서 그런가 봐요. 자, 사람은, 이제 동심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공감을 해보려고 이 사진을 올려놔 본 겁니다. 이 송중기와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죠? 성도 다르고, 또 아마 연봉 많이 다를걸요? 다르죠? 다를 거예요.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머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많이 다르겠죠? 다른 것을 싹 빼면 같은 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 송중기하고 나는 뭐가 같을까요? 자, 다른 점을 싹 빼봐라. 그러면 사람으로서 같은 점이 보일 거다. 그 같은 점 속에 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것을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자네, 여자네, 무슨 차를 탔네, 무슨 학교를 나왔네, 뭐를 전공했네, 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죠? 다른 점을 보는 거죠. 다른 점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다른 점을 먼저 보고 다른 점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잖아요. 맞아요. 멀어지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사람 냄새가 멀어질 거요.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에 우리들은 그 교육적인 인식 구조 자체가 다름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점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인간은 어찌 보면 다른 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내막을 들어가 보면 같은 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눈 있고 여러분들 코 있고, 이 사람도 심장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심장이 있을 거고, 이분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도 양심이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같은 점이 더 많을 거다. 그 같은 점을 보고 들여다보고 그 같은 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면 훨씬 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대화도 잘 되고 긍정이라는 요소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맹자라는 사람은 이제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데, 이 맹자가 양지양릉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사람은 같은 점이 있더라. 같은 점이 있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양능과 양지, 이 두 가지는 같더라. 살짝 보면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을 양지라고 한다. 그러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호흡하는 거 배우셨어요? 심장 뛰는 거 배우셔서 뛰는 겁니까?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 배가 고프면 엄마 젖꼭지를 빠는 거 배워가지고 빱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이미 몸자리에 눈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같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다음에 생각하지 않고도 안다라고 하는 양지는 쉬운 말로는 양심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양심 어디 있으세요? 양심 어디 있어요? 한참 생각하면 이거 이제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자, 어찌됐든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이라면 손발을 가지고 태어나듯 똑같이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 이 양능, 양지 이 부분이야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맹자도 역시 그 동심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이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어를 썼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같은 점을 들여다봐라. 인간과 인간은 다른 점이 참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점이 더 많더라. 이 같은 점이라는 그 대상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잘 되지만 다른 점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서로가 이렇게 그 차별 의식이 느껴지고 또 내 욕구가 먼저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소통이 원만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1강에서 드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강으로 넘어가면 인성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인간 본성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소통을 하자가 주제입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15가지 인성소통 키워드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아마 1시간 동안의 그 강의 요점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잘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는 그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면 부부라고 칩시다. 부부라고 칩시다. 부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 15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아내가 성찰을 잘해요. 아내가 인내심도 있어요. 아내가 거기다 대고 정직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여유가 있어요. 뭔 말인지 느낌이 오죠, 이제. 거기다 대고 관찰력도 탁월하고 도전도 왕성하며 개성도 있고 상통도 있고 몰입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의감도 있고 협력, 예의, 나눔, 포용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직장에서 같이 그 일을 하는 동료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일하기 참 좋을 것 같다. 다툼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하면 이건 성인 군자나 가능한 거지.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사람인 이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 인간이면 갖춰야 할 소통 키워드 15개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보다도 이거를 최우선 공부하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지금 지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언어학도 있을 것이고 심리학도 있을 거고 철학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물리학도 있을 거고 그러한 어떤 지식들의 교과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학이라는 이 뚜껑을 정의학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그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협력학이라고 뚜껑을 바꾸는 거예요. 표지를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학이라는 것을 표지를 예의학이라고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물리학 대신에 관찰학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죠. 언론학이나 이런 뭐 외국어 같은 경우도 상통학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에게 필요한 늘 인간이라면 내가 숨을 쉬듯이 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근력이 아마 이게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정립하게 된 것은 이제 고전들을 동서양의 이렇게 고전들을 탐독을 하다 보니까 고전 속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키면 나도 너도 우리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처음에는 100가지를 제가 수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첩되는 면도 있고 뭐 합쳐도 될 만한 것도 있고 빼도 될 만한 게 있어서 빼고 빼서 이 15개를 남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나너 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나 혼자 있을 때의 나도 있지만 대상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도 나가 있는 거고 집단 속에도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그 성찰부터 해서의 5가지의 근력은 오로지 나 혼자, 한 인간으로서 나 혼자 있을 때 기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의 영역을 범주로 이렇게 잡아본 거고 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하고 어떤 대상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길러지고 또 그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에너지를 분류한 것이고 마지막에 이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단 속에서 길러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분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 정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다 보니까 이런 그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부모를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의 사랑의 넘침의 어떤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도 이런 개념어적 구분만 조금 하면 확장적으로 이해가 되면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나 속에 있는 나도 있고 너라고 하는 건 자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상과 관계에서만 딱 보여지는 나인데 자식인데 자식도 어떻습니까? 전체 인류 속에 대한민국의 큰 울타리 속에서는 엄연히 독자적으로 자기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체 속에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고 대상 속에 있는 그 대상만 내가 아니고 집단 속에 있는 나 역시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15가지의 그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고 일상 속에서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죠? 화내야죠, 그죠? 던지기도 하고, 소위 이제 객기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객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손님 객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개 객기는 부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나중에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손님이 잠깐 왔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화가 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 수련을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가 나게 되면 거기 15가지의 아까 소통 키워드, 인성소통의 그 키워드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치우쳐 있을 때 그 15개의 키워드 중에 어느 라인에 불이 꺼지게 되면 화로서 알려줍니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자기의 성품을 돌아보고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인성소통 에너지의 15가지를 점검을 해보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진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15가지의 그 균형 잡힌 에너지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졸리신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노자의 도덕경 55장입니다. 55장입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음과 양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해서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지치는 공부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충만한 공부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명 아까 앞쪽에 15가지의 에너지가 정신 근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치는 게 아니라 방전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도 아까 15가지의 그런 근력이 살아있으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는다. 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그게 참이고 밝음이기 때문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간에 그 부분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면 참이고 밝음이 된다면 분명 충만한 에너지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지칠 것이다. 그래서 이 15가지의 그 인성소통 에너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해서 제가 공감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3강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쪽에서 인성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성이라는 그 요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간이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인성이라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지켜가기가 만만치 않는 사회다, 구조다, 시스템적으로도 참 힘든 사회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이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참 그 부끄러운 면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나나 너나 우리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사람이라면 다 고민할 것 같아요. 다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원인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사람보다는 돈에 더 무게를 두고 진로를 정하고 또 나름 그 삶의 행복의 기준도 그쪽에다가 두진 않았는가. 그 사람으로만 옮겨도 돈에서 사람으로만 옮겨도 꿈의 자리를 그쪽으로만 옮겨도 상당 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러는지에 대한 원인 규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은 특히나 이제 현대 교육을 그 정점으로 찍었던 한 30년만 딱 돌아보게 되면 뭐 입시 교육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교 요즘에는 평생교육 시대라고 하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육을 한다, 가르치고 배운다. 교육이라는 정의가 들어가는 순간은 사적으로 흐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출발 자체가 거기라는 겁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로 공부를 하더라. 그러다 보면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은 미약하지만 끝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인식의 구조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적 관점에 서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가 분리가 되겠죠. 즉 나는 나고 국가 사회는 국가 사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대단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열정과 사랑만큼은 지구촌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1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지출하는 그 비용이 사교육 비용이 딱 책정이 돼 있을 때 그 비용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낼까요? 안 낼까요? 어차피 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300만 원에서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로 50만 원을 내가 낼 거야 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로 책정된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다 낼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교육을 받아서 낼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지출하는 돈인데 그거를 이리 내든 저리 내든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낼 사람 아마 극히 드물 거려. 그렇죠? 왜죠? 개인만 있고 사회가 없잖아요.
그죠? 개인만 있고 사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그 서로 힘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것은 개인만 있고 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인식의 구조가 너무나 사적으로 기울다 보니 그래서 개인 파편적 구조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자기의 진로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집단과 전체와 사회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어떤 제도를 어떤 리더자가 나와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좁은 사적인 입장에 서서 수용을 해버리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적 개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인식 구조의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삶과 암과 삶이 구분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그 도덕 점수가 100점이면 도덕적으로 살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 도덕 점수가 100점이면 도덕적으로 살던가요? 안 살던가요? 다르잖아요. 그죠? 도덕 점수가 100점인데 왜 도덕적으로 살지 않죠? 도덕 공부했던 목적이 뭐죠? 아까 점수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바로 그처럼 사적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삶과는 무관한 나하고 세상과 관계없는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원, 대학원까지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많은 시간도 에너지를 쏟지만 과연 국가 사회에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적 관점에 서서 교육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한 사람보다 늘 돈이 우선이고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하나를 대안으로 내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개체와 전체는 하나다. 개체와 전체는 하나다. 여러분들 그 하늘이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땅이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이 없어도 사실 살기 어려울걸요? 그렇죠? 하늘과 땅과 사람 하나죠? 분명히 하나잖아요. 그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다 나눴을 거요? 여러분들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서히 시작이다라는 설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지진이라는 게 나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 살기도 바쁘지만 그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반성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빌딩, 고층 빌딩을 많이 세워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바람의 흐름을 방해할 거요. 상식적으로. 저는 뭐 지질 전문가도 아니고 뭐는 아니에요. 고층 빌딩을 여기저기에 많이 세우면 바람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층 빌딩을 많이 세우면 집안이 이렇게 누르면 땅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 들겠죠.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을 이렇게 공사하느라고 여기저기 지하를 많이 이렇게 파게 되면 땅이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아마도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의 지진은 그게 우리 입장과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많은 재산, 인명에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구 입장에서 아마도 지진은 살리기 위해서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지각 운동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마치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물질이 끼면 기침이 나오듯이 그러한 이치처럼 그러한 지구에 대한 반동이 아니겠는가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전일체라는 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일반적 인식 구조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또 자연은 자연이다. 이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로 바꾸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개전일체라는 이런 그 사회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 문서를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거 이제 출처입니다. 잘 알다시피 공자의 7대 손 공빈이라는 사람이 동이열전이라는 그 글에서 남긴 개전일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하고 후에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을 때 서로 권하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니 이 나라야말로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자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보세요. 하나하나 보면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침범하거나 남녀에 대한 질서나 서로의 사람과 사람의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전일체적인 모습, 즉 내가 성장하는 것이 사유가 성장하는 거고 사유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고 이러한 철학이 없이는 이런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오래된 문헌입니다만은 전국시대 정도의 문헌입니다만은 어렴풋이나마 우리들이 그래도 조상들이 이처럼 개전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았노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대안을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사회교육에 우리는 인식의 구조가 많이 기울어져서 나만 있고 사회는 없더라. 인간만 있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더라. 이렇게 산상조각난 이 사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볼 것인가. 이 공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전일체 사상에 기반한 교육,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공교육 할 때의 공자입니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사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꿈이 사회의 교육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공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인성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첫째는 마을 교육을 복원하자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어요. 마을 교육. 좀 소박하게. 큰 도시라도, 서울 같은 거대 도시라도 이제는 조금 순박한 전통의 마을, 과거로부터 그래도 사람의 인심이 나고 또 사람을 최우선시 여겼던 그래서 마을 속에서는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가 한 사람으로서 차별이 아닌 특히나 아까처럼 같은 점을 존중해주는 다른 점이 아닌 같은 점들을 존중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마을 교육의 핵심 철학은 나의 성장이 곧 사회의 성장이다. 나의 성장이 곧 마을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개전일체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뭔가 마을에 대한 전통 속의 그 순수한 다양하고 유연하고 서로 이렇게 격이 없이 지냈던 그런 샘플들이 많이 복원이 된다면 상당 부분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둘째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하나의 이제 경쟁력인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사람 본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서 다시 미래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문 교육이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인문 고전 9권을 여러분들에게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자만 봐도 책 제목만 봐도 아마 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손안에서 거쳐갔던 고전들일 겁니다. 자, 맹자라는 책 들여다봤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장자라는 책 들여다보셨죠? 네. 그다음에 삼국유사,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 서양책입니다. 플라톤의 국가,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잘 알고 있는 공자의 논어, 석가모니의 금강산매경, 그다음에 노자의 도덕경,
이 9가지의 고전은 고대를 배경으로 한 고전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전들을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가 하나같이 개인의 저작이 아닌 인간이라면 옛날부터 들려온 이야기. 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의 본래 모습은 이런 거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읽어보자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모두의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람을 차별적, 차이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말고 다른 점이 아닌 같은 점으로 들여다보자. 동심으로 들여다보자. 나도 너도. 비싼 차를 탔도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도 사람인 거고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기 이전에 사람인 거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본래 모습을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주제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의 본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이 이런 텍스트 하나하나의 한 문장 한 문장 속에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책 전체를 읽기보다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단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맹자 그 두꺼운 책 중에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나의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패스. 장자책을 읽고 한 대목이라도 찾으면 패스. 이렇게 해서 9권을 읽게 되면 상당 부분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에 대한 본성의 자리를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놀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놀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노세요? 과거에 그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노래방도 다니고 삼삼오오 무리지어서 노는 것에 대한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개인 초등학생부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놀이교육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을교육 속에서 인문고전도 하지만 이런 놀이라는 문화를 재생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소통문화, 인성문화를 만들어내기는 요란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중에 정말 많은 지식교육도 있고 기술도 익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놀이교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고 같이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사람의 모습, 인성의 모습 또는 사람 마음에 대한 회복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많은 교육적 그 요소들이 있더라. 우선은 인간에게 놀자 그러면 해방감을 주는 거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 정부에서 그렇게 길거리 운동을 하자고 했으면 아무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순수 청소년들이 그 붉은 악마라는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뭔가 이 내면의 흥의 울림을 끌어내서 그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지속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냐? 놀이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놀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흥의 요소들은 분명 희망적인 해방감을 주고 그 속에서 내가 나서서 하게끔 하는 주도성의 철학을 길러줄 수도 있고 관계성, 우연성,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 승패, 창의성 이런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놀이 속에는 담겨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원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대한민국이 할 것 참 많은데요. 많은데 앞으로 인성교육만큼은 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감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 내용일 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애국가 1절이잖아요. 그죠?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그 가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는 작곡가잖아요. 그죠? 작곡가잖아요. 작사가가 아직도 사실은 시비가 있어요.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감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잖아요. 나라를 잃고 일제 강점기 그 상태에서 독립운동 단체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저기 독립운동 단체가 모이면 나름 이제 애국가를 다 만들어서 불렀던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어찌됐든 출처가 어떻든지 간에 제일 이게 애국가다운 국가의 가사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미 해석을 잠깐 해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의 마지막 종지부를 어떻게 찍고 자부심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지 이를 잡아내 보려고 합니다. 동해물이 마른다라는 게 상상이 갑니까? 참 안 가잖아요. 그죠? 백두산이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없어진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 말이죠.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하느님이 하늘의 이치와 보호하사 더불어서 우리나라 영원하리다. 영원하리다.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러면 우리 것, 우리 전체의 국토, 영토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대한 사람, 우리가 대한 우리의 힘으로 갈고 닦아 이어나가자. 이거는 그 국가, 애국가라는 것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가는데 내 이름이 영원히 긍정적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너무나 정직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처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히 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의 이치와 더불어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나로 바꿔도 돼요. 내 것, 내가, 내 힘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국가가 이 올라가잖아요.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사를 이렇게 따라서 부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를 거예요. 잘 관찰해 보세요. 지구촌에 어떤 나라의 애국가보다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가사는 우리 것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어떤 차별적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른 나라 국가 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라마다 이 곡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곡 말고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사들이 창피해서 사실은 안 부르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불러요. 당당하게. 전 지구촌의 매스컴 앞에서 당당하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만한 보편적 철학과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강조할 건 아닙니다만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주제가 긍정의 에너지, 인성으로 소통하라라고 하는 강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사람다움이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다. 확장시켜보면 인간 본성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잊고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교육을 하려고는 하지만 별로 그닥 성과나 호응이 없더라. 왜 그러느냐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대개 사적 교육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분만 보더라.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 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같은 점을 들여다보는 속에서 인성을 발굴하고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15가지 구체적인 인성 소통의 키워드들을 제가 안내해 드렸고 그러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은 길러지는 것이지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족에서, 마을에서, 직접 삶 속에서 길러야 하는 것이 인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3가지의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교육을 한번 복원해보자.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본성을 자극받을 수 있는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놀이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슬프고 기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만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나라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뭔가 인성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 가능한 거죠? 네, 도와줄 거죠? 네, 고맙습니다.